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인족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주식 키움증권과 다르게 해외 선물이랑 다르게 다이아그램이 다르죠. 그죠? UI랑 같은 64비트의 리시버 전략 연산 트레이더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멀티 프로세싱의 큐를 이용해서 각각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 있어요, 코인 쪽은.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없이 오픈 API로부터 받은 체결 호가, 주문 체결 수신을 이게 주문 체결이 아니네요. 그죠? 이 부분 잘못됐어요. 체결과 호가만 수신하는 거죠. 이 부분 고쳐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리시버로 들어가게 되고, 리시버는 이걸 형변환하고 거래대금 순위 짓게 해서 전략 연산으로 보냅니다. 그죠? 전략 연산은 매도수 로직을 연산해서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그걸 트레이더로 보내서 트레이더가 바로 또 바이낸스로 주문을 전송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코인은 또 다른 점이 이 체결과 호가를 수신할 때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웹소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요청만 하면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로그인 이 트레이더만 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넣지 않으면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리시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리시버 프로세스를 보면 업비트 리시버 틱이라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큐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벤트 루프를 배경으로 깔고 프로세스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큐가 좀 많아요. 그죠? 여기서는. 원래 이제 주식과 해외 선물은 이 윈도우 사운드 큐부터 이렇게 백 큐, 웹소켓 웹 크롤링 큐 이런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매니저가 윈도우 UI로 보내면 UI에서 별도로 또 분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4비트인 이 리시버로 들어오는 큐 리스트는 이렇게 14개, 15개가 돼요, 요런 형태로. 그중에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제 윈도우 사운드 큐, 쿼리 큐, 텔레그램 큐, 호카 큐, 그리고 리시버 큐, 트레이드 큐, 전략 연산 큐 요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걸 복사해서 넣어 놓으면 요걸 보고 숫자를 그대로 요렇게 숫자를 넣어서 추출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설정 불러오고 CMD 창 로고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사용되는 변수들은 비슷해요. 에이전트에서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에서 사용하는 호가용, 호가 차트용, 그죠? 호가 창용, 리스트 호가 DT도 같고 쭉 같아요. 그죠? 딕셔너리 분리어는 프로세스 종류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순위 검색 타임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웹소켓 실행하는 거, 웹소켓도 이제 큐스레드고, 이게 업데이터도 큐스레드예요. 그렇게 일단 웹소켓의 데이터를 이렇게 게티커에서 이제 종목 코드를 추출하면 이 셀프 코드즈가 요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죠? 게티커에서 보면 파이어비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게티커에서 원화 종목 코드만 요렇게 얻을 수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DACC 트레이드 프라이스가 이제 당일 거래 대금인데 요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걸
요청합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요게 이제 최근에 생긴 API라 파이 업데이트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별도로 URL 따 가지고 요렇게 요청해서 딕셔너리 데이 머니에 요렇게 넣는 거예요. D에 이 데이터를 D로 해서 D에 마켓이 이 종목 코드고 D에 ACC 트레이드 프라이스가 당일 거래 대금이에요. 그렇게 해서 딕셔너리 만들고 딕셔너리를 아이템으로 정렬할 건데 키는 x에 1 밸류 값이죠. 밸류 값은 요거 하나니까 그죠? 밸류 값으로 정렬을 할 건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어 리스트 컴프레이션 하는데 이제 이 소티드한 거를 소티드하면 이제 튜플 형태로 XY 요렇게 반환돼요. 그죠? 그거에 X만 모았다가 소티드한 거를 이제 10 개만 그죠? 10 개만 추출해서 상위 10 종목만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렇게 해서 10 종목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관심 종목 만든 거 전량 연산으로 보내고 여기 이제 주식이나 해외 선물할 때는 SSTGQ였잖아요. 코인은 CSTGQ예요. UI에서 일괄적으로 요렇게 Q를 만들어 놓습니다. 요런 형태로. 그래서 요 앞에 C, S 이렇게 구분하는 Q를 구분하는 용도로 이름을 매겨 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코인 리시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고 사운드 내줄 때는 이제 매니저를 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운드 큐에 이렇게 데이터 밀어 넣으면 텍스트 밀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텔레그램도 텔레그램 큐에 텍스트 밀어 넣으면 되고 UI도 어느 창에 출력할 건지 요렇게 UI 구분용 넘버랑 텍스트 밀어 넣으면 바로 UI에 출력됩니다. 로고는 로고 인포해서 요렇게 찍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셀프 코드즈가 정해졌죠. 그죠? 그러면 웹소켓에 그 코드즈를 넣어 가지고 웹소켓은 음 큐스레드이기 때문에 시그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 1, 2가 하나는 체결용이고 하나는 호가 전량용 요렇게 됩니다. 웹소켓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웹소켓 스레드 실행하고 스케줄러용 1 초마다 반복되는 큐타이머 하나 만들어서 요렇게 실행하고요. 그리고 리시버 큐 감시하는 큐스레드 업데이터 많이 봐왔죠. 그죠? 고거를 요렇게 실행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 듀플이랑 6 엑시트 요거 2 개만 있어요. 업데이트부터 보면 요렇게 업데이트는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하면 이제 업데이터라는 큐 스레드를 상속받은 서브 스레드가 실행되고요. 시그널 2 개, 하나는 듀플이고 하나는 형식을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죠?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하면 되는데 그죠? 이거 왜 안 했을까요? 시스 텍스트 어 안에 이유가 있겠죠. 해도 상관없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리스브 큐 하나 이렇게 셀프 변수로 선언한 다음에 런 실행되고 자동으로 C 리시버 큐 감시하고 있다가 튜플이면 시그널 1의 에밋, 스트링이면 시그널 2의 에밋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그널 2로 들어오는 거는 종류밖에 없어요. 이렇게 6, 시스 익스 이그짓 아니 엑시트 나 엑시트 이 발음이 왜 이래 안 되죠?
이그짓으로 자꾸 읽어요. 이그짓으로. 엑시트 요렇게 되고 그리고 웹소켓은 이제 업비트 웹소켓이라고 별도 파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큐스레드고요. 똑같이. 그래서 시그널 2개 있어요. 하나는 체결용, 하나는 호가용. 그렇죠? 그래서 코드즈 아까 넣는다 했잖아요. 그죠? 코드즈 넣고 안시코 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루프 하나 만들고 트레이더용 웹소켓, 오더용 웹소켓 그리고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컨트레이드, 컨오더 요렇게 두 개 있고요. URL, 웹소켓 URL 하나 만들어 주고 커맨드 창 로고용 로고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런이 바로 실행돼요. 그죠? 그 실행될 때 안식코 루프 하나 만들고 그 루프를 이벤트 루프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안식코 이벤트 루프에. 그리고 루프에서 run until complete 해서 언더바 런이 다시 실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런이 실행될 때 태스크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안식코 태스크를 런 트레이드로 하나 만들고 오더로 만들고 그다음에 안식구 게터 해서 두 개 다 동시에 실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런 트레이드 하나만 보면 돼요. 또 같기 때문에 형식은. 그죠? 하나만 딱 확인하면 됩니다. 런 트레이더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오류가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웹소켓을 실행하기 위해서 파일 주로 안에 이렇게 try access로 묶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컨트레이드가 펄스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펄스 상태일 때만 커넥트 트레이드 해서 커넥트 트레이드로 들어가면 컨트레이드를 true로 바꾸고 웹소켓 트레이드를 이렇게 웹소켓 커넥트 해서 URL 갖고 핑 인터벌 정해 주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다 그 업비트 웹소켓 그 관련 문서를 찾아보면 요렇게 요청해라고 다 안내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하면 이 데이터를 제이슨 덤프해 가지고 보내면 이제 실시간 웹소켓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오더도 마찬가지 URL만 틀리고 요것만 틀리죠. 오더북 트레이더 요것만 틀려요. 그죠? 그 외에는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리시브 오더로 들어가잖아요. 리시브 트레이드로도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수신을 하다가 오류가 나면 여기서 오류 로고 찍어 주고 오류 로고 찍을 때 런 트레이드에서 오류 찍고 리커넥티드 재연결할 거라고.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디스커넥트 트레이드를 해서 이 기존 웹소켓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제거할 때 컨트레이드를 다시 펄스로 만들어 줄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시 이게 연결이 다시 재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작동되도록 해 놨고요. 그래서 리시브 티커를 보면 컨트레이더가 true일 때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연결을 만들 때도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면 이게 이제 true가 아니겠죠. 그죠? 아 true 무조건 true네요. 여기서는 오류가 안 나니까. 아무튼 이제 컨트레이더를 펄스로 나중에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때가 아니면 여기를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true 상태이기 때문에 리시브 해 가지고 웹소켓에서 그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이기 때문에 제이슨 로드 해서 시그널 1에 에밋하는 거고 오더는 시그널 2에 에밋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연결을 끊는 거는 컨트레이드 펄스로 만들고 요게 이제 난이 아닐 경우에만 클로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초 쉬었다가 다시 재연결하는 겁니다. 오더도 마찬가지. 이 스탑은 이제 루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안식구 루프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만드는 거
리시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종료할 때 요런 형태로 웹소켓 프로세스 킬하면 스레드가 있고 스레드 스탑하고 스레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루프 제거하고 루프 종료하고 스레드 종료하는 방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때 쓰는 게 요 스탑 명령입니다. 그래서 루프가 있고 루프가 동작 중일 때 루프를 정지해라고 요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리시버로 오면 이제 웹소켓 요 부분은 이제 해결됐죠. 그죠? 그럼 데이터 날라오면 여기 두 개로 날라와요. 그죠? 군데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업데이트 틱 데이터는 데이터가 날라오는데 요것도 이제 데이터의 타임 스탬프 형태로 날라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UTC 기준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스트링 YMD HMS UTC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rom time 스탬프로 해서 여기 이제 9시간을 빼는 거예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은 9시간이 플러스 돼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시간은. 그래서 여기 타임스탬프로 날라온 걸 여기 이제 천 단위로 나눠서 밀리세컨까지 날라오기 때문에 천 단위로 빼고 나눈 다음에 32,400초 빼고 이게 9시간인 거죠. 그걸 인투해서 from 타임스탬프로 들어가면 요렇게 타임스탬프로 해서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형태로. 그죠? 그걸 만든 걸 다시 YMD HMS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제 UTC 기준 시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UTC 기준 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그 전략 종료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8개짜리 요게 10분 초죠. 10분 초보다 본 전략 종료 시간보다 클 때는 데이터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리턴하는 거 하나 넣어 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추출하는 건 코드가 코드 또는 형태로 쭉쭉쭉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사인 체인지 레이터 이게 이제 등락률인데 요게 이제 100을 곱해야 돼요. 100분율이 아닌 걸로 날라오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이렇게 라운드 시켜주면 등락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간혹 이제 웹소켓도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그냥 리턴해 버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프리로 해놨네요. 요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총 누적 매수 수량과 누적 매도 수량이 날라와요. 업비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어 업비트 같은 이제 그 주식하고 해외 선물하고 이제 코인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이 체결 데이터가 매번 날라오지 않아요. 뭉쳐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매수는 매수끼리 여러 개를 뭉쳐서 날라오고 매도는 매도끼리 뭉쳐서 날라와요. 이 수량이. 그래서 이제 건 바이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는 도록 만들어 놨어요. 딕테이터 7번 뒤에 게 요렇게 이전 토탈 비즈랑 이전 토탈 그러니까 이전 누적 매수 수량, 이전 누적 매도 수량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을 경우는 이 TB즈가 되는 거죠. 시험 날라온 데이터로 날라온 그거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에 이렇게 TB즈, TS크즈를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죠? 그럼 그거랑 비교하면 그래서 이제 건 바이 건은 아니지만 단위 매수 수량과 단위 매도 수량을 구할 때 이 TB즈에서 프리 TB즈를 뺀 값이
이 단위 매수 수량이 되고, 단위 매도 수량은 TS 커즈에서 프리 TS 커즈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초당, 여기는 초당 매수 수량, 초당 매도 수량이죠. 거기에 더하고 어, 누적 매수 수량과 누적 매도 수량을 나눠서 백분율하면 이제 체결 강도가 되죠. 500 이상 안 올라가도록 500에 정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딕데이터, 딕데이머니 이렇게 집계하고, 그죠? 호가는 주식하고 같아요. 다른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호가 착용 데이터는 그렇게 되고요. 그죠? 여기에서 두 번째, 네 번째가 호가 착용 매수 수량, 매도 수량이고, 그죠? 첫 번째는 체결용 기준 시간, 두 번째는 호가 전량용 기준 시간. 그게 변경되면 바꿔주고, 그 데이터만 이렇게 넣어주고, 그죠? 이런 형태예요. 자, 업데이트 호가도 데이터 타임 스탬프 오기 때문에 12시 기준 시간으로 바꿔주고요. 전략 종료 시간 이후의 데이터는 이렇게 리턴해버리고,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 API, 웹소켓 API 설명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 형태로 똑같이 주식과 해외 선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신 이제 업비트는 10개씩 보내줘요. 10개씩. 또 바이낸스가 바이낸스가 몇 바이낸스가 아마 제대로 바이낸스도 10개네요. 해외 선물만 5개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개씩 보내주면 리시브 타임 요렇게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로고 찍을 때 요거 기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샌드 펄스 로고 기준 시간요 분단위 시간 하나 추출해 놓고 여기 데이트 타임에서 요런 형태로 보내고, 그죠? 이것도 같죠. 다시 설명하면 딕데이터 틱이 날라오면 딕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호가가 날라올 때 기준 시간을 여기에 DT머니에 그러니까 기준 시간과 당일 거래 대금을 저장해 놓는 딕셔너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코드에 있으면 키 값이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에 있으면 코드의 0번, 0번이 기준 시간이거든요. 그거보다 클 때 이게 계속 날라오잖아요. 초당 여러 번은. 그러니까 코드별로 초가 딱 바뀔 때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없을 때도 바로 한번, 없을 때는 이제 0이겠죠. 데이모니가. 그럴 때 이렇게 보내는 거. 요거 기준으로 나중에 이렇게 단위 매수 금액, 그러니까 단위 거래 대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1번에서 빼기 때문에, 그죠? DM은 날라오고 당일 거래 대금은 날라오고 이 기준 시간에 대한 당일 거래 대금은 0으로 해놔야 여기서 최초로 날라온 DM이 단위 기준 매수 금액이 되겠죠. 지금 틱이기 때문에 초당 매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초당 거래 대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0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샌드일 때만, 그죠? 데이터 6개에서 이렇게 추출하고, 어, 아쉽게도 이제 코인 쪽은 그 최우선 매수 효과랑 최우선 매도 효과가 날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딕데이터에 있는 현재가 기준으로 마지막 나온 체결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을 때, 그거보다 클 때 이렇게 호가 보정해 줍니다. 호가 보정하는 방법은 주식하고 같아요. 10개이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 별도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외의 데이터, 초당, 고저평균 등량요, 호가 잔량 합, 관심 종목 유무, 로그 유무, 데이터 합치는 것까지 다 똑같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다르겠죠. CSTQ로 데이터 보내는 거고, 오더나 잔고에 있을 경우 잔고 갱신용 혹은 오더
정정이나 그 갱신용으로 요렇게 트레이드 큐로 데이터 코드랑 현재가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준 시간 갱신용 DT나 당일 거래 대금 초기화하고 매수 수량, 매도 수량도 초기화합니다. 그다음에 로고 찍어 주고요. 그죠? 그리고 거래 모니터 거래 대금 순위요 기록용 MTDT라고 별도로 요렇게 난일 경우 DT를 지정하고 난이 아니고 DT보다 클 경우 그죠? 고럴 때는 기존에 리스트 관심 종목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거를 세미콜론으로 텍스트화해서 붙여 가지고 딕 머니 탑에 기준 시간 넣어서 요렇게 저장합니다. 그런 형태로. 요걸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거래대금 순위 테이블에 저장하는 용도예요. 효과도 똑같고요. 그죠? 그리고 스케줄러를 보면 스케줄러 1 초에 한 번씩 머니탑 업데이트 머니탑이라고 해서 거래대금 순위를 정렬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1 초에 한 번씩 실행되는데 보면 리스트 관심 종목을 요렇게 가져와서 이게 업데이트가 아니고 보내는 거죠. 그죠? 요게 잘못됐네요. 어차피 스케줄러에 한 번 스케줄러 1 초에 한 번씩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갱신하는 게 아니고 전략 연산큐로 관심 종목을 요렇게 보내요. 그죠? 그 마지막 보낸 거를 라스트 관심 종목이라고 저장해 놓고 현재의 관심 종목의 라스트 관심 종목과 다를 경우에만 요렇게 전략 연산으로 보내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케줄러는 이제 순위 검색 여기 별도로 있죠. 그죠? 순위 검색은 요렇게 해요. 그죠? 업데이트 머니탑 서치. 거기에 기준은 이제 요 now로 기준 시간을 순위 검색 시간을 별도로 요렇게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초 후에 10 초에 한 번씩 머니탑을 검색합니다. 순위를 정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전략 종료 시간 기준으로 이제 전략 종료할 때는 이제 now UTC 기준으로 그죠 해야겠죠. 요것도 강의를 제대로 따라왔으면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준 시간으로 종료 시간이 종료 시간보다 클 때만 어 요렇게 하는 겁니다. 10초 사이일 때만. 이게 왜 그러냐면 코인 같은 경우 이제 11시 UTC 기준 시간으로 11시 50 분경에 종료를 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12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오전 9시 8시 50 분에 종료했다가 다시 8시 55 분경 재실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종료 시간보다 크게 되잖아요. 8시 50 분에 종료하도록 해 놨으니까. 잠깐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고렇게 해서 이제 종료 시간 10초 더해 가지고 그 사이에만 이렇게 리시버 프로세스 킬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위에 거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 부분 여기 호가의 요 부분하고 틱의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 전력 시간 전이 아니고 전력 시간 종료 시간 이후의 시간일 경우 그러니까 UTC 기준 시간으로는 23시 50분 이후에 그죠? 데이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8시 50분 이후에 9 시까지 그 부분이에요. 요게 두 개가. 그죠? 요 부분 설명 잘못 드렸었네요. 그렇게 해서 그때만 요렇게 리시버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어요. 모니터 서치는 데이머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일 거래 대금을. 그 데이머니 틱 데이머니에 ITM은 딕셔너리니까 그 값은 중에 밸류 값으로 그죠? 밸류 값으로 정렬해서 내림차순으로 똑같이 10 개만 그죠? 10 개만 추출해서 그 종목 코드가 리스트 머니탑이 되죠. 그죠? 그거를 셋으로 묶고 중복이 없을 텐데 셋으로 묶고 이전 거
요거는 이제 새로운 거고 현재는 이게 리스트 관심 종목 이전 거예요. 그죠? 갱신을 안 했으니깐요. 그죠? 그래서 이게 10초 전 리스트 관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셋으로 묶어서 빼 버리면 추가된 게 나오고 같이 셋으로 묶어서 역순으로 빼 버리면 지워야 될 게 나와요. 그래서 인서트 셋이 있으면 인서트 관심 종목 리스트하고 델리트가 있으면 델리트 관심 종목 리스트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이제 주식할 때랑 똑같아요. 그죠? 관심 종목이 없으면 넣고 있으면 제거하고 그리고 매도 취소용 관심 종목 진입했을 경우 매도를 취소하는 거. 매수 취소 관심 이탈. 매수가 되어 있는데 매수 주문이 나가 있는데 그죠? 관심 이탈이 되면 그걸 또 하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세스 키는 프로세스 종료한다고 하고 웹소켓 프로세스 스탑 터미네이터 해 주고요. 그죠? 알림 소리 찍어 주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종료를 합니다. 이게 타이머가 요렇게 돼 있죠.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그냥 둘게요. 뭐 이제 큐 어플레이션 기반이라 큐 타이머 싱글샷 써도 되는데 어차피 이 우리가 프로세스 종료 명령을 3초 후에 이 C 리시버 Q로 넣으면 그죠? 여기로 넣으면 업데이터가 여기를 감시하다가 스트링이 들어오면 두 번째로 에밋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시스 엑시트 이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시스 엑시트 요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듀플을 보면 업데이트 듀플은 이제 점검 목록 트레이드로 날라오는 거 주문 목록도 날라오죠. UI로부터 호가 종목 코드 날라오고 차트 코드 날라오고 수동 데이터 저장 버튼 누르면 리시브 프로세스 킬 되고 그죠? 이게 수동 데이터 저장 여기 맞아요. 리시브 킬 되고 그리고 설정 변경하면 딕셋 변경하고 리시버는 이 코인 트레이더가 아닐 때 프로세스 종료해라고 이렇게 날려줍니다. 설정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요게 실행이 되면 코인 데이터 저장일 때는 세이브 데이터 하고요. 그게 아닐 때는 바로 프로세스 종료해라고 전략 연산에 남겨주고 그리고 트레이더 여기서는 여기서 날라주죠. 잠깐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상태가 제가 안 좋은가 봅니다. 코드가 자꾸 헷갈리네요. 데이터 저장할 때는 세이브 데이터 해서 전략 연산으로도 데이터 저장해라고 이렇게 날려주고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 안 할 때는 바로 프로세스 종료해라고 저장 연산으로 날려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트레이더 엔터도 종료해라고 날려주고 5초 있다가 리시버 종료하고요. 그죠? 그리고 세이브 데이터는 머니탑에서 어 똑같이 머니탑 밸류에서 이제 코드즈를 셋으로 만들고 이 코드즈 머니탑에 있는 코드즈만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셋으로 만들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머니탑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합쳐져 있잖아요. 텍스트 형태로. 그걸 분리해서 여기 업데이트하면 여기에 이제 중복이 없는 종목 코드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틱봉인지 분봉인지 구분해서 기존 머니탑이 혹시나 있으면 마지막 인덱스 가져와서 마지막 인덱스보다 큰 머니탑 딕셔너리만 추출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머니탑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고 찍어 주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해라고 전략 연산으로 날려 줍니다. 고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리시버가 완료네요. 간단하네요. 코인 리시버는. 그죠?
원래 이제 중복되는 코드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업비트, 리시버 민을 보면 딱 이제 두 개가 틀리겠죠. 그죠? 업비트 리시버 틱은 같고 리시버 틱을 상속받아서 다른 함수들은 같고 요거 두 개만 틀린데 요거 두 개도 이제 별다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같아요. 요 부분이 다르죠. 그죠? 후본 같은 경우 호가에서 매번 잔고갱신용 데이터를 날리지 않아요. 주문 확인용만 날려요. 그것도 샌드일 때만. 그죠? 그래서 오더 목록에 코드가 있을 때만 주문 확인용 종목 코드랑 현재가를 날리기 때문에 트레이더로. 그래서 분봉 같은 경우 잔고갱신용 종목 코드랑 현재가는 이렇게 별도로 날린다는 거 설명했었죠, 여러 번. 그리고 데이터도 똑같아요. 프리 요거 누적이 날라오니까 프리값 구해 가지고 누적이 날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틱 데이터가 건 바이 건으로 날라오지 않고 압축해서 매수는 매수대로 매수가 이제 여러 건 발생하면 여러 건을 압축해서 한 번에 보내줘요. 그리고 에스크도 매도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1초 내에 한 번 이상은 보내주긴 하는데 압축해서 보내기 주기 때문에 이 누적 매수 수량, 누적 매도 수량으로 이렇게 단위별 초당 여기서는 초당 매수 매도 수량을 추적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분봉의 에이전트에서 설명했듯이 분봉 고가 시가를 요렇게 구하는 부분 그죠? 설명됐었죠. 그리고 체계 강도 구하고 빅데이터 만들고 빅데이머니 만들고 호가 창에 보내는 데이터 방법은 같아요. 그리고 호가 데이터 분봉률 호가 데이터는 이제 여기 이제 기준 시간이 다르죠. 그죠? 기준 시간. 기준 시간이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로그용 기준 시간인데 분봉은 이 기준 시간이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 시간을 요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달라요. 그죠? 틱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봅시다. 비교를 해 보면 요렇게 여기는 밑에서 쓰였는데 여기는 DT잖아요. 그죠? 연월일 시분초가 다 포함된. 네, 분봉은 DT 민이에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0 번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샌드일 때랑 차트 종목 코드일 때랑 두 개 다 여기를 타게 되고 계산하는 방법은 같고요. 그죠? 쭉 같고 요것만 다르죠. 이제 여기서 이제 DT 민 기준으로 요거는 같고 요 부분이 다르죠. 그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차트 코드일 때는 들어왔다가 샌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되고 요거까지도 찍고 그냥 넘어가요. 샌드일 때만 이렇게 오더에 주문 확인용 보내는 거. 그리고 샌드일 때만 DTDM 갱신하고 빅데이터 매수 수량, 매도 수량을 0으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 요게 달라요.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그러면 부분까지 설명이 다 됐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